꿈 사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꿈을 볼 때에는요, 우리가 상징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육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했으니까 상징과 기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제 사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그 상징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 좀 모호해서 규정하기 힘든, 그리고 불특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불특정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생각 혹은 감정 혹은 행동, 그 다음에 어떤 장면에 대한 어떤 표현이죠. 즉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 이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미지들의 어떤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양하다라는 측면에서 다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징은 자연 발생적이에요. 자연 발생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즉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즉 뭐냐 하면은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바나나를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바나나 노란 바나나를 먹다가 하늘에 뜬 달을 보더니 엄마 바나나 달이 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상징 능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징들에 대한 이해는 알고 있지만 상징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른들, 그 다음에 지성이 풍부한 사람들,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주로 기호를 많이 써요. 이 기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미 알려져 있는 대상이나 이제 관습, 뭐 여기서 대상이라는 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습에 대한 어떤 축약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것들을 암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담배다 그러면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에 옆에서 이제 저기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담배 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화장실에 여자 표시가 있으면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앞에 남자 표시가 있으면 화장실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건 남성 화장실, 이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고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또 단일해야 되겠죠. 신호등처럼.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상징은 굉장히 모호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기호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호와 상징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요, 상징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양한 상징들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 다양한 상징들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제시된 어떤 꿈 사례에서 앞뒤 문맥들을 살펴보면서 연결될 수 있는 상징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낼 때에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례부터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많이 안 할 겁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연휴이기 때문에 들떠서 자료를 조금만 준비해 놨어요.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하면 욕심이 많이 나서 자료를 막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조금 했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꿈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얼마 길지 않습니다. 이 꿈은요, 그냥 슬픔을 느끼는 그 사람이 이제 이 슬픔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으로 꿈이 등장을 할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붙인 건데요. 어떤 이제 그 상실감, 누가 이제 죽은 거죠. 예, 누가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에 이렇게
아주 좌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꿈꿈입니다. 나는 나의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벚나무들이죠. 나는 놀랬습니다. 원래는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나무들은 아주 아름다웠어요. 내 개가 무언가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활기가 넘쳤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나는 기뻤어요. 깨어났을 때 하인츠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곧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느낌은 달라져 있었어요. 저기 만개한 내가 실제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저 벚나무들, 봄은 다시 오겠죠? 하고 이제 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여성은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꿈꿈이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외국의 사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사례이다 보니까 동반자라는 말이 맞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우리야 남편이지만 남자친구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 아는 아주 애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동반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번역기에는 동반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으로 바꿨습니다. 동반자를 잃은 슬픔과 이제 절망에 힘들어할 때 꿈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꿈이 무엇을 보상하느냐? 이제 상실감을 보상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졌을 겁니다. 이 꿈에 등장하는 정원이 등장해요. 대체적으로 정원, 그 다음에 집, 안, 이런 것들은 다 자아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아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나의 내면 세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여기서는 나무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꿈에서는 뭐예요?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 있는 거죠. 이 보세요. 이제 이 정원입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벚꽃이 활짝 피어 있네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원에 많은 나무들, 벚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다. 실제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겉꽃도 아름답다.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어떤 자원이 풍성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꿨어요. 내가 아주 빈곤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처참하게 비참한 상태일 때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주 부잣집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런 거는 보상적인 차원인 거죠. 너무나 현실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어떤 것 때문에 등장하는 이제 꿈이구나. 이렇게도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그, 너무나 현실에서는 풍성해요. 하지만 꿈에서는 아주 빈약한 상태로 등장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도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현실에서 빈약하다고 못 느껴요. 내가 궁핍하다고도 못 느껴요. 내가 처참하다고도 느끼지 못해요. 왜? 감정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의 꿈에 이렇게 자아의 영역, 집이 막 무너져 내린다든가 집안이 초라하다든가 이런 것으로 등장을 할 때에는 내 내적인 어떤 자원의 고갈 상태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가 나와요. 여기선 벚나무다 이렇게 나오지만요. 일단 벚이라는 벚나무가 상징하는 것 말고 그냥 나무가 상징하는 거는 진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나무라는 건 뿌리부터 열매, 그다음 꽃과 열매, 그다음에 나중에는 낙엽이 더 떨어지는 앙상한 가지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뿌리 깊은 나무인가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동화에 보면은 그 나중에는 그 주인을 위해서 나무가 다 그 밑둥만 남고 다 잘려져 나가는 이제 그런 상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씨앗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뭐예요? 나무 줄기가 밑둥까지 남아있는 그 상태까지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 인간의 어떤 삶의 주기를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 해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이제 나무 같은 거는 다시 다음에 싹이 트잖아요. 그러면서 나이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인생의 어떤 나이하고도 연륜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뭐 나무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뭐 있죠. 뭐 모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는 진짜 다양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모성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벚나무가 꽃을 피웠다는 거는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가 꽃부터 피우잖아요. 그쵸. 아마 이 사람은 내면의 어떤 자원, 잠재력이 풍성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꿈이. 꿈이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꽃이 만발하면 우리 우울하던 마음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게다가 꽃이 만발한 데다가 개까지 또 활기차 보이는 것을 보니까 나도 기뻐요. 그리고 좀 무언가 그 기쁨을 느낀다는 거는 회복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아주 기분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깼다라고 한다면 무슨 꿈인지는 모르지만 괜히 기분이 하루 종일 좋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여기서의 꿈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꿈을 딱 깨었을 때 하인즈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느낌. 지금까지 나는 그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삶에 대한 상처와 그다음에 슬픔에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절망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꽃이 만발한 이런 꿈, 그 다음에 나의 개가 활기차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제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녀 내면에 피어나는 꽃처럼 그녀가 살아가도록 잠재력은 이제 뭐예요? 토대가 되어 주겠죠. 그래서 보상적이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